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항목은요. 새로운 길을 가리키는 북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말한 새로운 길이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오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 때문에 이런 제목을 붙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평양에서 외신 기자와 외국 외교관을 대상으로 해서 긴급 회견을 열고 상당히 우리로서는 충격적인 그런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지난 14개월 동안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중단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가 없다라면 앞으로 미국하고 협상을 안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협상 안 하고 미사일 쏘고 핵실험 한다? 그건가요? 이게 그럴지 말지는 전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에 달렸다라면서 이 짧은 기간 안에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이 이 추가 행동이 뭔지를 명시한 공식 성명을 내놓을 계획이다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네. 라오스에서 노딜이 이루어진 그 실망감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최선희 부상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해서 깊이 실망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밝혔고요. 또 최선희 부상은 미국의 기이한 협상 태도에 곤혹스러워했다라면서 미국이 이번에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다. 이렇게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강경파들의 이름을 직접 거명도 했다면서요. 당시에 이제 확대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하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이런 이제 적대감과 불신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협상이 결렬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강도와 같은 태도는 결국 상황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을 했을 당시에 핵시설 리스트를 요구를 하니까 북한이 날강도 같은 요구다. 이런 반응을 또 내놓은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과거로 진짜 돌아가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아직은 그렇게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이 근거 중에 하나가 이 최선희 부상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전히 좋은 메시지를 내놨다라는 겁니다. 네. 두 최고 지도자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는 여전히 좋고 궁합은 신비할 정도로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결렬 원인으로 북한이 모든 제재를 해제하려 했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원래 입장을 반복하면서 이 사실을 부정을 했습니다. 전체 제재 해제는 요구한 바가 없고 민간 관련해서 이 제재 해제만 주장을 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 아까 제가 라오스라고 잘못 말한 것 같은데 하노이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그 최선희 부상이 하노이 호텔에서도 이런 그 설명을 하는 기자간담회를 하긴 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최선희는 그 외교부의 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 위에 이 장관도 있는데 외무상, 리영호 외무상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왜 최선희 부상이 나섰을까요? 이 전문가들의 분석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제 실무회담의 경우에는 김혁철 비건 라인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실무회담하고는 최선희 부상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 점을 이제 봐야 되겠고요. 예. 더군다나 정상회담이 결렬될 이후에는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마저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최선희 부상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원래 강경파라는 좀 악역을 떠맡아 오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이제 적정 수준에서 메시지 관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나름의 순발력과 능수능란함이 있는 캐릭터다라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리영호 외무상이 나서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 메시지의 수위는 좀 끌어올리면서도 메신저의 급을 좀 낮추는 걸로 좀 균형을 찾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즉 나름대로 이제 수위 조절에 신경을 쓴 결과라는 점에서 역시 일종의 벼랑 끝 전술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온다는 거죠. 네. 청와대 반응 나왔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현지에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이 북한의 진위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했고요. 또 청와대는 이와 별도로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중재하겠다 이런 의지로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산가족 화상 상봉이 가능하게 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이 화상 상봉을 하려면 모니터라든지 캠코더라든지 이런 관련 장비들이 이제 북한에 가야 되니까 예. 이 대목에서는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 이제 그 논의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이 여기와 관련한 이제 제재 면제 관련 절차를 이제 쭉 논의를 해왔고 오늘 이게 이제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예. 따라서 먼저 이제 남북 간 합의를 통해서 화상 상봉 대상자 인선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장비를 북한에 반입한 후에 화상 상봉장 개보수 및 남북 간 연동 시험 등의 이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짧게 잡으면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뭐 개성공단 관련된 새 소식은 없어요?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가 통일부에 뭐 계속 방북 신청을 하는 등의 상당한 이제 절박감들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이 이것과 관련해서는 뭐 아직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입장을 표명해서 이 내용에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 미국은 금강산 면에서 개설 관련 제재 면제 여부를 결론 내는 것도 지금 미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재 면제 절차를 이제 개시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최선희 부상이 뭐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성명을 내놓을 거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게 뭘지 참 궁금하네요. 뭔가 협상을 재개한다는 메시지였으면 합니다.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너무 느린 패스트 트랙입니다. 뭐 지금 이 시각에도 아마 협상들 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원래 이제 오늘이 중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의 획정안을 이제 국회 제출 법정 시한이라서 뭐 이 협상의 마지노선이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바른미래당이 심야까지 4시간 가까이 의원총회를 진행을 했는데도 좀 내부 조율에 실패를 하면서 뭔가 이거 뭐 공조가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 우려가 나온 바도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민주평화당 내에서도 지금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내용의 이 합의안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거냐 상당히 좀 관건인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일단 오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협상에 응하는 것까지는 이제 합의가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따라서 시한인 오늘을 넘겨서도 이 패스트트랙에 싣는 거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협상은 재개가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예.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야3당의 요구를 대승적으로 수용을 해주면 오늘이라도 단일안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야3당이 어떤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자는 거죠? 일단 지금 합의안으로서 이제 논의되고 있는 안은 더불어민주당 안이죠. 지역구 의석을 현재 247석에서 252석으로 줄이고 대신 비례의석을 53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이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것을 기준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 적용하면은 초과의석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연동제, 뭐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뭐 이런 대안들을 지금 마련하기로 한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합의가 이것을 이제 바른미래당이라든지 민주평화당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비율을 더 높이는 이런 합의를 하거나 또는 의원 정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수용해야 된다. 이런 요구로 지금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이 지역구 의석이 줄잖아요. 그렇죠. 자기 지역구가 없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협상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시각이 나올 만한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죠. 민주평화당과 좀 무소속 등 호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이 이제 농촌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반면 이제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 출신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어떤 최대 실현 보장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 자유한국당의 행보도 이 상황에 좀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완전하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없애고 지역구만 270석 하자는 거? 그렇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지역구 의석수는 오히려 늘리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또 나경원 원내대표라든지 이렇게 좀 극단적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게 결국 선거제도 개혁이 좌초할 경우에 보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이 보수 세력의 공통분모를 만들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패스트트랙 논의가 시간만 끌다가 결국 파국으로 끝나면 이제 이러한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는 것인지 우리가 좀 곧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지켜봐야죠.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하 기자였습니다.